용용이의 경제학 교실. 안녕하세요, 용용입니다. 오늘은 선거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난 시간엔 우리가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.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지, 그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. 결혼이란 것 자체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미래의 효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계산하기가 매우 어렵다. 그래서 경제학적 사고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. 이 선거를 하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매우 경제학적인 사고를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. 제가 초등학교, 중학교 때 선거 제도에 대해서 배우면서 내 마음에 드는 지지자에게 투표해주면 되는 것도 아니야? 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. 하지만 그게 과연 올바른 선거의 방식인가? 라는 고민을 최근에 하게 되었고요. 그래서 이 선거에서는 어떠한 경제학적 사고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선 이 경제학적 사고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저번 시간과 동일하게 선택이란 것을 해야 되고요. 효용과 기회비용이란 것이 명확하게 있습니다. 그럼 우리가 선택을 했다라는 건 이제 선거장에 가서 어떤 특정한 후보에게 표를 줬다. 그 사람을 지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 투표하는 것이 우리는 선택이라고 하는 거고요. 그 투표한 사람이 당선되어서 어떠한 활동을 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효용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. 우리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내가 지지한 사람에게 표를 던져줄 거고요. 그 사람이 당선되는 것을 모두가 바랄 것입니다. 하지만 우리나라의 선거 제도는 소선거 제도를 선택하고 있거든요. 이 소선거구제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제 그 지역에서 한 명만 당선되어야 한다라는 거고요. 그 한 명이 당선되기 때문에 우리는 winner takes all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번역하면 승자 독식 정도가 될 텐데요. 이 winner takes all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매우 고민을 해야 합니다. 이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선택의 다양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거든요. 경제학에서는.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하나일 때랑 두 개일 때랑 내가 가질 수 있는 만족도가 달라져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선택의 다양성을 넓혀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. 물론 행동 경제학에서 넛지라는 책을 보면 이제 우리가 선택을 하는 과정에서 이 선택의 폭이 너무 넓으면 우리가 혼란스럽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경제학에서 가정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을 때 선택의 그 다양성이 확보됐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고요. 내가 가장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효용이 커질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렇게 된다면 이제 선거를 할 때도 정말 다양한 후보자들이 있어야 돼요. 왜냐하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그 범위가 매우 넓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. 그렇기 때문에 후보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.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. 이게 선거제도에서 소선거구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위너 테이크스 올이에요. 그래서 한 명만 당선되게 되어 있습니다. 그렇다면 우리가 선거에서 입후보한 후보자가 10명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. 그 10명 중에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한 3명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. 그 중에서 내 마음에 가장 드는 사람이 한 명 있을 수 있을 거예요. 그 내 마음에 가장 드는 그 한 명이 당선될 확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나는 원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하면 될 것입니다.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내가 가장 원하는 후보, 그 후보자가 당선될 확률이 제로에 가깝다면 내가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 고민하게 될 것입니다. 그럼 어떻게 투표를 하는지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 소신 투표를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소신 투표를 하는 게 내가 지지하는 후보가 떨어질 확률이 당선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지만 그 후보자에게 투표를 해줌으로써 그 후보자의 지지도를 높여주는 거고요.
그 지지도를 높여줌으로써 다른 당선자가 그 후보의 영향을 받아서 그 후보의 공약들을 조금 가져와서 그 공약을 실천해주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. 그런데 이때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가 완전 생각이 정반대인 사람이 당선될 수가 있잖아요. 그렇게 됐을 땐 그 후보,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공약을 그 실제 당선자가 그 공약을 하나도 받아가지 않을 가능성이 있거든요. 왜냐하면 생각의 결이 완전 반대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. 그렇게 됐을 때 그럼 나는 어떻게 투표를 해야 하는가 라고 고민을 해봐야 하는데요. 그러면 그 후보와 생각이 비슷한 그 당선될 확률이 높은 지지자를 지지하면서 투표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가장 좋은 투표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을 찾아서 투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랬을 때 내가 투표한 그 표가 사표가 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세상을 만드는 과정에서 투표를 하는 건데 내가 원하지 않는 후보자가 당선이 돼서 내가 원하지 않는 정책들이 막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. 그것을 방지하고자 나와 생각이 비슷한 혹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후보자와 생각이 비슷한 또 다른 후보, 그 중에서도 당선될 확률이 가장 높은 후보자에게 투표를 할 수도 있게 되거든요. 그랬을 때 이제 우리는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보면 우리가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제 얼마 전에 했었던 모 드라마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는 특히 선거 과정에서는 비호감도가 낮은 후보가 매우 유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.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게 차악을 찾는 과정이잖아요. 그럼 비호감도가 높다라는 것 자체가 악이 많다라는 소리가 되는 거고요.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차악을 찾는 과정에서는 그 사람이 당선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고요. 혹은 우리가 이제 낙선 운동을 하기도 해요. 그래서 비호감도가 높은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한 노력도 하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의 모습을 봤을 때 이게 매우 경제학적인 사고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또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. 우리나라의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가 뭐냐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바로 이 거대 양당의 문제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요. 두 개의 거대 양당이 우리나라 국회의 대부분을 가지고 있고요. 또 광역자치단체장이나 기초자치단체장을 다 가지고 있어요.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우리가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제3당에게 거의 투표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데요. 제3당을 투표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선거제도에 있는 것입니다. 선거제도에서 소선거구제를 우리가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한 명만 당선되게 되는 거고요. 그 한 명이 당선이 된다는 것은 주로 거대 양당에서 나오게 되거든요. 그리고 3등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것이 내 표를 사표로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표가 쓰임이 있게끔 만들고 싶어서 1등이나 2등 후보자에게 투표하는 경향이 많이 생긴다라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이제 소선거구제가 아니라 중선거구제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논의가 나오고 있고요.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선택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리 효용의 극대화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은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악을 찾는 선거를 하고 있고요. 투표를 하고 있고요. 그런 선거를 하게 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의 선택의 폭이 두 개로 감소하게 되어 버린다라는 것이거든요. 그래서 오히려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내가 진짜 원하는 후보자에게 투표를 함으로써 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고요. 그 고민하는 과정에서 바로 나온 것이 중선거구제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. 질문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입니다.